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과 같이 초음파 정례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메디슨 울트라 사운드 케이스 18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초음파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98년 메디슨 초음파 정리집을 발견하고 순창한 초음파 연수 강좌에서 초음파 강사로 선생님들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초음파를 교육한 경험을 기초로서 초음파 학습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 초음파는 사실 굉장히 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왜 어려우냐면 초음파의 스캔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음파의 스캔은 이 올바른 스캔을 해야만이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초음파는 약간만 스캔 각도가 틀리거나 부위가 틀리면 영상이 나오질 않지요. 그래서 이걸 스캔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의 달인이 되는 학습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묻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음파 교재인 복부 초음파 14일 완성 법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요걸 한번 통독하십시오. 내용이 어려워도 그림이라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 DVD를 보십시오. 이 DVD를 최소한 10번을 보십시오. 10번을 본다 하면 굉장히 참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번 정도 열심히 보시면 나머지 7번은 그냥 중요한 것만 모르는 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초음파 스캔 교육 모습을 받도록 하십시오. 임상 초음파학회라든지 순창 초음파 현종 코스에도 참여하시고 잘하시는 선배들한테 배우시고 또 필요하면 저에게도 연락하십시오. 다시 DV를 시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초음파 교재로 심찬석 교수님의 복부 초음파 진단화 영문학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구입해가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시면서 의문점을 010-4532-2089 저희 휴대폰 번호입니다. 일로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정리를 모으셔가지고 초음파 모임, 김일봉 초음파 모임이나 송도 초음파 교실에 참가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해야만이 자기가 틀린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발표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초음파의 기초를 다지는 데는 6개월이 걸리죠. 그리고 1년 정도 초음파를 열심히 하시면 선생님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현종 개인 교습 DVD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DVD는 그 모델의 몸에다가 매직으로 장기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초음파 스캔법을 해설하는 DVD입니다. 이 초음파 스캔할 때 위치, 손 모양, 각도를 아주 자세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캔 시에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되풀이 해가면서 설명해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성을 들여가 만들었습니다. 총 DVD 7장이 되고 12파트로 복부 전 영역과 갑상선 경동의 보너스로 들어있습니다. 주문은 저희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로 문의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18번 급성 B형 바이러스 감염 정례를 같이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23세 된 여자분이신데 4일 전부터 소화불량, 오심이 있었고 내원 3일 전부터 소변 색깔이 옐로 컬러로 변하고 1일 전부터 심한 피로감, 두통, 근육통, 관절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검사를 해보니까 GOT가 200 이상, GPT가 220 이상, 토탈 비름이 6.1입니다. 항달이죠. 안티젠 네가티브, B형 안티젠, 스피스 안티젠 네가티브, 안티바디 네가티브인데 IgA
HBC 안티바디 IgM이 포지티브죠. 소위 이제 바이러스 윈도우 피리어드에 걸렸는 겁니다.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브코스알 스캔이죠. 여기 GB입니다. GB가 위축이 되고 담낭백이 두꺼워졌고 안에 슬러지 같은 거로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포탈 베인이죠. 레프트 포탈 베인. 리브 에코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탈 베인의 월 에코가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포탈 베인 월 에코가 뚜렷하게 보이고 리브 에코가 조금 저하되었습니다. 레프트 쪽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의 딜라테이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스트럭티브 존디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여기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리버 에코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블라이크 스캔에 여기에 간의 담도입니다. 이쪽이 포탈 베인이고 요거는 인피럴 베나 카바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리버를 확대상입니다. 여기 포탈 베인이고 이쪽이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입니다. 바일 닥터인데 바일 닥터는 정상입니다. 간문맥입니다. 이 밑에 리버죠. S1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우측 간엽 종단상입니다. 간의 표면의 서피스 노졸라리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엽의 종단상입니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고 여기 리버 엣지입니다. 자엽 간엽도 이렇게 컨케이브한 거 봐서는 크로닉 리버 디지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이 보는데 스프린은 좀 다소 종대가 되어 있습니다. 스프린 종대가 있고 이 칼라 도플라상에서 스프린의 하일럼 쪽에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게 그 렁의 가스 에코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부 횡단상에서 판크레아스를 관찰했습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SMA입니다. 이 판크레아스 헤더 부분, 내 운시네이터 바디 부분, 정상입니다. 판크레아스. 심화부 종단상에서 이쪽이 SMA입니다.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부분입니다. 판크레아스 바디도 정상 소견입니다. 이 환자는 결국 한 달을 주소로 내원했는데 초음파상에서는 옵스트럭티브 존디스이고 메디칼 존디스고 이제 초음파 검사 후에 혈액 검사에서 IgM, HCV 안티바디의 양성으로 진단해서 나와서 B형 간염, 급성 B형 간염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내원 후에 수일 후에 다시 이제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안구 공박이 한 달이 약간 남아 있고 전신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GOT가 62, GPT가 75, 토탈 볼륨이 2.0으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적 검사했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아직도 GB는 아직도 월이 시크닝 돼 있고 내강은 클랩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 문맥은 정상이고 간 실질 에코도 보시면 조금 일레귤러하게 조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에 이렇게 우측 간엽 장축상인데 종단상인데 간 표면 노듈라리티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 간엽의 종단상 정상으로 보입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레프트 헤파틱, 라이트 헤파틱 베인, 간정맥은 다 정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 포탈 베인이고 여기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인데 바일 덕트 딜라테이션은 없습니다.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 그 다음에 스프린인데 약간 정대되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줄었는 느낌 듭니다. 그 다음에 비문부의 그 혈관 확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급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간염이고 간 실질 에코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GB 월 시크링이 보이고 GB 내강이 클랩스 돼 있고 그래서 그 어큐트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를 의심했고 혈청학적으로 B형 간염 급성기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추적 관찰에서는 아직도 며칠 되지 않아서 GB 월 시크링은 그대로 있으나 처음보다 스프린은 조금
줄어들었고 간실질 에코는 아직도 좀 헤테로지너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성 바이러스 감염, 급성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조금 서머라이즈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급성 바이러스 감염이죠. 바이러스 감염. 사실은 급성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은 초음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디스 환자가 왔을 때 이것이 초음파로 메디컬 존디스인지 옵스트라이트 존디스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진단된 환자의 팔로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존디스 없고 환자가 난스페시픽한 심통을 호소할 때 우리가 초음파에서 GB월이 시크닝 되고 GB월 내강이 클랩스 되어 있으면 혹시 이것이 그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어큐트가 아닌가 한번 의심하고 초음파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성 바이러스 감염의 소견은 첫째 이제 아무래도 간이 좀 커지게 됩니다. 이 급성 감염의 헤파토사이트가 벌징하고 리버가 좀 스웰링 되니까 간 종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도죠.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간 종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실질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간실질 에코가 저하되죠. 간실질 에코가 저하되는 것은 그것은 헤파토사이트 세포질이 블루닝 체인지를 일으키는 거죠. 블루닝. 그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안에 에데마토스 체인지 돼 가지고 블루닝 되죠. 수분이 워터가 고이니까 블루닝 되니까 그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실질 에코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실질의 에코가 떨어지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포탈빈 문맥의 백이 뚜렷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문맥백은 파이브로스 티슈가 만들어지 글래슨 캡슐이 있기 때문에 이 문맥백이 에코가 선명하게 보이죠. 선명 에코가. 그래서 어떤 초음파 소견에서는 보면 이렇게 문맥백 에코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서 이걸 스카이 사인이라 하기도 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보인다. 이렇게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간실질 에코가 떨어져가 상대적으로 문맥백 에코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하고 또 문맥백의 그 안에 림파틱 컨제션 때문에 또 에코가 증가된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담낭 소견이 있습니다. 담낭이 백이 두꺼워지죠. 담낭백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담낭백 비우죠. 그 다음 담낭 내강이 클랩스 되죠. 내강이 클랩스 된 것은 헤파타이티스에서 바일 프로덕션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GB에 저장할 바일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문맥백이 비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담낭백이 비유되는 것은 시스틱 베인이 포탈 베인하고 시스틱 베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포탈 베인의 압이 좀 올라가게 되죠. 그 결과 이제 시스틱 베인에서 리턴이 컨제션을 일으키고 또 림파틱 에데마도 생겨 이래서 담낭백이 두꺼워집니다. 급성 담낭염에서는 담낭백도 두꺼워지고 담낭 내강도 그 딜라테이션 종대가 되는 거하고는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담낭 소견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프레노메가리가 경도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포탈 하이텐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프린이 커지고 되나 그러나 스프린에게 하일룸의 혈관의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소견입니다만은 리버의 하일룸에 림프 노드가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버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림프 노드 엔라지먼트가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성 간염에 보이는 초음파 소견은 모든 급성 간염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낭벽이 클랩스되고 담낭벽이 내강이 클랩스되고 비우되는 것은 모든 급성 바이러스 간염에서 보이는 소견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하시다가 의문 나는 사항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532-2089로 보내주시면 해설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 김일봉 초음파 Q&A 영상 카카오톡이라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많은 여러 선생님들이 벌써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보내드리죠. 또 어제 또 한 선생님이 이렇게 아펜디사이티스인지 터미널라이티스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내줍니다. 답을 내주면 다시 또 이제 질문을 하고 쌍방향으로 토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료 중에 의문 나는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가 선생님들 공부를 하시가 초음파 실력이 많이 느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